안녕하세요, 김명환입니다. 책을 가장 쉽게 잘 쓰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책을 쓸 때요, 무작정 이렇게 막 쓰시는 분이 있는데, 막 본문을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정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멈추게 되고, 정말 힘들어서 책을 쓰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주제를 명확히 하세요. 주제를 명확히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그냥 주제를 명확히 하세요. 절대 안 돼요. 서양이 동양보다 발전한 이유는 모든 것을 수치화했고 했기 때문에, 주제를 명확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명확히 하는 거죠? 주제를,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주제를 8글자 이내로 명확히 하세요. 저는 하나 더 요구합니다. 주제를 명확히 하는데 어떻게? 8글자를 명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깨어서 책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책 쓰기 수업할 때 항상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매일. 그러면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잠자고 있는데 막 비몽사몽간인데, 선생님 책의 주제가 뭡니까 하면 자기가 생각해서 답이 나오면 안 돼요. 무의식 중에 그냥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막 책의 주제를 뭐 주저리 설명한다? 틀렸어요. 절대 그러면 책을 쓸 수 없어요. 어떻게? 8글자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책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쓰고 있는 책의 주제가 뭔지 8글자로 팍 튀어나온 사람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모든 게 자기가 책 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쓰고 있는 책의 주제가 뭔지 명확히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책 쓰기 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책을 쓰면서도 내가 쓰고 있는 책의 주제가 뭔지 까먹고 오락가락 하시면서 책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독자들한테 큰 임팩트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주제를 8글자 이내로 명확하게 만든다. 중요한 거는 8글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깨어나도 책의 주제가 뭡니까 하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서양의 학자가 그랬어요. 8글자 이내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거고 모르는 것이다. 두 번째,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 타겟 독자를 정하는데요. 그럼 막연히 독자를 정한 다음에 뭐 책을 쓰기 전에 준비할 때 독자만 정하고 그냥 달랑 끝나면 안 된다, 그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들이 책을 너무 쉽게 잘 쓸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타겟 독자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 주위에 찾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책의 독자가 30대 가정주부야, 아니면 30대 여성 직장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0대 여성 직장인, 만약에 그렇다면 여성 직장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 이게 뭔지 가장 잘 아는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책의 독자와 가장 근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생생한 그 사람을 자기가 책을 쓸 때마다 자기 책상 앞에 앉혀놓으란 거죠. 상상하란 거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해. 책의 주제를 막 얘기를 해. 그 얘기한 것을 들으면서 쓰면 돼요. 요걸 얘기한 것을 들으면서 쓰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구체적인 타겟 독자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명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철수에 대해서는 내가 잘한다. 왜?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러면 독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게 상상 속의 인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명 자기 책상 앞에 앉혀놔라. 세 번째, 여러분 책을 쓸 때 순서가 중요해요. 그냥 막 본문 쓰기, 그냥 글쓰기 하시는 분들 안 돼요. 너무 힘들어져요. 책을 쓸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순서가 있어요. 목차 구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의 순서는 뭐냐면, 구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서문 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서기를 하는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구상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큰 주제, 컨셉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구성을 하는데, 목차 구성을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목차,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를 굉장히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어 길게 쓰면 안 돼요.
굉장히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목차 제목을 간단하게 써야 된다는 거 요걸 하나 지켜주시면 좋고요. 자, 본문 쓰기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 전에 서문 쓰기부터 해라. 서문 쓰기. 서문을 쓰실 때는 반드시 명언이나 인용, 질문 요런 걸로 시작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갑자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 어텐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주의 집중할 수 있게 하니까 명언, 질문, 인용, 고사나 고전의 어떤 인용 요걸로 시작하시면 좋고요. 마무리 하실 때는 작가의 확신이 담기면 너무 좋아요. 작가의 확신, 작가의 희망. 이 책을 읽은 당신은 반드시 큰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면 어떤 자기의 희망. 이 책을 읽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떤 희망, 기대 요런 걸로 마무리하시면 좋고요. 자, 서문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작성을 하는데 본문 작성하실 때요. 그냥 무작정 쓰면 안 돼요. 이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요. 그래서 책 못 쓴 사람이 한두 명이야. 한두 명. 본문을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 본문 쓰기 시작하는데 본문을 쓰실 때 반드시 집중 집필 기간을 정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내 인생에서 오늘부터 책 쓰기가 제일 중요하다. 언제까지?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9개월이든 상관없어요. 집중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책을 본문 쓰기 시작했으면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책을 막 몰입해서 쓰다가 멈추고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왔다. 한 달 동안 뭐 딴 거 하고 와서 한 달 동안 뭐 중간에 멈췄다가 또 쓰다가 또 멈췄다가 또 쓰다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본문 쓰기 시작하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든 끝내버려. 그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본문을 쓰다가 만약에 한 달 정도 뭐 딴 걸 하고 다시 왔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힘이 2배, 3배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 쓰기를 시작했을 때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책 쓰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초고를 완성할 때까지는 집중해서 하시고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초고를 완성하고 이 초고가 막 거칠고 맞춤법도 틀리고 그러지만 이 초고가 완성되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숨을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본문 쓰기 할 때 집중 기간을 둔다는 건 다른 말로 뭐죠? 마감 기한을 정해 놓는 거야. 내가 원래 크리스마스까지는 이 책을 다 쓴다. 여러분 책 한 권이 되기 위해서는 A4가 120페이지가 돼야 돼요. 200자 원고지 한 1000매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A4 한 장 쓰면 200자 원고지 7장에서 8장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리고 책을 쉽게 잘 쓰는 어떤 마음적인 어떤 비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 여러분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잘 쓰려고 하면 이게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간사해서 잘 쓰려고 하면 한 글자도 막 쓰기가 힘들어요. 부담감 때문에. 잘 쓰려고 하면요. 그러면 한 글자도 못 쓰는 것보다는 많이 쓰는 게 훨씬 더 성장하고 잘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잘 쓰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라는 거죠. 어깨. 저 보세요. 어깨에 항상 힘이 없잖아요. 어깨에 힘을 빼고 계속 뭐 어쩔 수 없어요. 팔자니까. 책 쓰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어깨를 못 펴. 어깨가 아파 죽을 때까지. 그러나 팔자인데 어떻게? 자, 어깨에 힘을 빼고 그냥 막 쓰세요. 여러분 어깨에 힘 들어가는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망하고 다 없어져요. 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계속 어깨에 힘 빼고 계속 책을 쓰니까 학교에서 시험 치면 1등도 있지만 꼴찌도 있잖아요. 책을 쓰는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제일 백수무직자였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저는 마음을 비우고 쓰니까 더 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뭐 남들이 날 인정해주고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그냥 책을 쓰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끼시면 훨씬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어떤 영업 비밀, 제 어떤 책 쓰기 비법 중에 하나가 잘 쓰려고 하지 마. 야,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형편없는 책을 내가 쓰자.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쓰면 책 쓰는 게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김명환의 독서법 TV였습니다.